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이번 코로나 강의 30강에서는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항분포도 배웠고 정규분포도 배웠죠.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도 한번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강의 주제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인데요. 그러면 각각의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분포를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자, 요거는 x가 어떤 이항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x 물결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항분포는 영어로 약자 어떤 걸 썼어요? b를 썼고요. 두 가지 우리가 잘 사용하는 문자가 있었는데 뭐랑 뭐였다? 그렇죠. n과 p였습니다.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승부차기랑 같이 연관을 지으면서 세 가지 특징을 만족한다고 했었는데요.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는 유한번 시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승부차기랑 비슷하게 골 아니면 노골 두 가지의 확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눈이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그래서 나올 확률 P가 필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각의 시행이 독립시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한번 하는 횟수를 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bn, 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였죠. 자, 이 이항분포에서는 우리가 통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와 뭐? 그렇죠. 평균이랑 분산을 어떻게 구했다? 평균은 나와 있는 두 개의 문자를 그대로 곱해준 np였고요. 분산은 그렇죠. np에다가 옆에다가 선생님이 q를 하나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q는 뭐였다? q는 1-p를 q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즉 여사건일 확률이겠죠. 분산은 np에다가 q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루트 npq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는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따르는 분포라고 했었는데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것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x가 뭐를 따른다. 정규분포의 대표적인 문자는 n이었죠. 그리고 문자를 여기도 또 두 개를 쓰는데 여기서는 딱 대놓고 어떤 값을 주나요? 그렇죠. 평균 m과 표준 편차 시그마를 이용해서 분산까지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 기호를 보면은 평균 뭐다? 평균이 m이고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게 분산이다. 그래서 분산이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요거까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이항분포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횟수가 엄청 많아질수록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부차기를 하는데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뭐 30%예요. 근데 요거를 엄청나게 횟수를 많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0번 시행을 하는 거예요. 1000번 시행을 했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30%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골을 200번 이상, 300번 이하 넣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구하죠? 자, 요거는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항분포의 상황이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x가 b 1000, 10분의 3을 따르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했어요? 각각을 다 nc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럼 만약에 x가 200일 확률은요? 1000c 200에다가 10분의 3 200번 그 다음에 못 넣을 확률 10분의 7에 800번 요거를 일단은 x가 200일 때요. 그럼 201일 때도 해줘야겠죠. 1000c 201 10분의 3에 201 10분의 7에 얼마인가요? 그러면 799번? 이렇게 다 더해서 300가지의 확률을 다 더했을 때 여기서 구하는 이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계산하기가 너무너무너무 복잡하겠죠. 그런데 수학자들이 이거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한 걸 발견을 했는데요. 요 이항분포, x가 이항분포 bnp를 따른다고 했을 때 여기서 n, 즉 시행 획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줬을 때 n이 적당히 커지면 이 친구가 누구랑 비슷하게 되냐면 이 친구랑, 즉 정규분포를 비슷하게 따라간다, 요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관계는 무엇이다? 이항분포에서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해주면 정규분포랑 근사적으로 비슷하다, 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정규분포랑 비슷하면 평균이랑 분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써준 건데요. 요거를 이제 맨 윗줄에다가 하나씩 정리를 해주면요.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bnp를 이렇게 따를 때 얘가 n이 충분히 커지면 얘를 이제 어디에다가 근사를 할 수가 있냐면 정규분포에다가 근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정규분포에는 평균이랑 표준편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평균은 np 두 개 곱한 거니까 평균 np에다가 표준편차는 루트 npq죠. 그래서 루트 npq 제곱한 np, npq를 따른다. 요거를 한 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교재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천재교육 수학 교과서고요. 확률과 통계 108페이지를 펴시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해서 여기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가 커지면 확률을 예상하기가 어렵다 해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200에서 300번, 그러니까 이 이항분포를 보니까 몇 번 시행을 하는 거예요. 500번 시행을 하고 확률이 3분의 1인 거죠. 이때 200번에서 300번 사이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려면 이렇게 긴 식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요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 밑에 있는 요거를 이제 주목해서 봐주시면 돼요. 뭐라고 써있죠? 이항분포에서 n을 점점 크게 하면, 자, n을 점점 크게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점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규분포처럼 바뀌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봐주시면은 파란색으로 표현된 맨 왼쪽에 있는 게 요게 이제 n이 11대라고 써있죠. 제가 잘 보이게 여기다 한번 쓸게요. 요게 n이 11대, 10번만 시행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빨간색으로 돼 있을 때는 n이 31대,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n이 51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이 시행횟수를 크게 하면 할수록 모양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모양이 점점 정규분포처럼 이렇게 양쪽이 대칭되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즉 시행횟수를 아주 많이 하면 x는 근사적으로 평균이 np, 분산이 npq인 정규분포에 따른다, 요거를 알려져 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입니다. x가 이항분포 bn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큰 상태이면은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의 평균과 분산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np, npq를 따른다, 요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n이 충분히 크다는 얘기가 또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n이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np와 npq가 둘 다 5 이상이 될 때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방금 봤던 교과서 오른쪽 페이지 109페이지에 있는 문제 6번 풀어보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의 근사,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표준 정규화를 통한 확률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긴데 하다 보면 또 약간 익숙해져서 금방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퍼즐 맞추기가 취미인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20%다. 비율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100명을 뽑을 때, 자, 대상이 몇 명인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행을 100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문제는 퍼즐 맞추기가 취미인 학생이 25명 이하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게 100명, 20%.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 와요? 이항분포라는 느낌 오시죠? 100명, 20%.
20%는 분수로 나타내는 뭐다? 퍼센트가 10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100분의 2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분 빨리 되는 친구들은 바로 5분의 1이라고 써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25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P, X가 25 이하이다. 요거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방금 뭘 배웠죠?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거를 배웠죠. 그래서 이 B를 이제 정규분포로 근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열심히 설명을 해줬지만 이 이항분포 자체로 확률을 구해줄 때는 너무 식이 복잡하고 계산이 많아요. 그러면 이 정규분포로 바꿨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는 뭐? 하나는 여기 들어갈 평균이고 다른 하나는 분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윗줄에 있는 이 이항분포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밑에다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해줬죠? 평균은 그렇죠. 나와 있는 두 숫자, 즉 100이랑 5분의 1이랑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면 20이라고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돼요? 즉 시그마 제곱은 5분의 1 옆에다가 5분의 4 써준 요 세 개 숫자, 즉 100, 5분의 1, 5분의 4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100, 5분의 1, 5분의 4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약분이 쭉쭉쭉 돼가지고 16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고? 평균이 20이고 분산은 16이니까 얘를 보통은 이렇게 시그마가 잘 나타내기 4의 제곱 이렇게 써준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제 얘가 정규분포에서의 확률로 싹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파란색으로 써준 n 20,4제곱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 배웠었죠. 정규분포도 꼭 요것만 가지고 하면은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요걸 다시 뭘로 바꾼다? 그렇죠.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다. 이거 공식 잊지 않으셨죠? 그러려면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뭐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Z라는 문자를 하나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X 자리에다가 Z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건 뭐였죠? 잘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요거를 많이 써주세요.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다. 자, 여기서의 시그마 얼마? 방금 해줬을 때 4였죠? 여기가 이제 4가 들어가면 되고요. M은 20이다.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여기 주어진 숫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숫자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분해니까 4분의 X. 지금 위에서 X가 뭘로 쓰이고 있어요? 25를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20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P, Z가 4분의 5 이거는 소수로 계산하면 1.25죠. 그러니까 Z가 1.2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자, Z는 평균이 얼마였어요? 0이니까 1.25 대충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자, 근데 우리가 표에서 봤을 때는 어디만 나온다고 했었죠? 표에서 봤을 때는 여기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0에서 1.25까지. 그럼 나머지 반절, 요만큼은 그쵸? 요만큼은 0.5라고 했었죠? 자, 이 오른쪽에 선생님이 칠해진 부분을 표에서 확인을 하시면 여기가 0.3944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확률이 어떻게 된다? 두 개를 더한 0.8944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장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B로 표현을 해주고 이항분포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얘를 근사해서 정규분포로 바꾼다는 거. 요 아이디어만 하나를 추가를 하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규분포의 확률 구하기 문제랑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관련된 문제는 몇 번 풀어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금방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요. 관련된 문제도 하나 풀어봤는데 사실 이 통계 부분은요.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유형이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유형을 다뤄보면 문제에 접근하는 게 쉬워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요새 그 핵심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또 한 번씩 내기 때문에 핵심 개념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